여러분, 지금 아이폰 새로 나온 거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 털렸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스마트폰 소액 결제 아시죠? 내 스마트폰으로 나도 모르게 몇십만원 소액 결제가 되고 있다니까요. 내 폰은 갤럭시니까 아이폰이니까 괜찮겠지. 다 소용없습니다. 기종 상관없이 다 털리고 있고, 내가 지금 폰을 쓰고 있는 중인데 결제가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지금 어떤 문제가 터지고 있는지, 이 문제가 발생한 KT의 대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개인 단위에서는 어떻게 해야 보호를 할 수 있는지 대처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알려드리자면, 기존의 해킹이라고 하면 개인정보 털렸네?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마치 택배기사님들이 요즘에 공동연관 비밀번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요즘 개인정보는 다 털려있는 거 아닌가?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털리기도 했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어요. 하지만 이번 건은 금전적인 피해로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그냥 일부 한두 명의 사례가 아니라 지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피해 금액도 지금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광명 소화동이랑 하안동에서 24명이 소액결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좀 특이한 사례인 거죠.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주로 새벽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스 앱이 인증이 되고 소액결제까지 되었다는 점인데, 심지어 소액결제 한도가 정해져 있던 거를 더 늘려서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뭔가 오프라인으로 복제가 되어서 결제가 된 건가? 왜 여권이나 카드 복제 이런 사기들은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원격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거예요. 9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에 따르면 통신기지국을 통해서 해킹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기지국이 털린 거냐? 아니요. 전혀 다른 형태였어요. 이 기지국이라는 거는 통신망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 설비예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은 자동으로 잡히는 와이파이 같은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기지국이 있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통신이 원활한 기지국이랑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LTE나 5G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는 가짜 유령 기지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KT에서는 이 문제가 발생한 광명 지역에서는 5개의 기지국을 사용하는데, 사건이 발생하는 확인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6번째 기지국이 확인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유령 기지국에 쓰인 통신 장비는 팜토셀이라는 건데, 보통 이건 네트워크 신호가 약한 가정집이나 아니면 사무실 이런 데에서 요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커버리지도 20-30m 요 정도 하는 장비인데, 이걸 통해서 유령 기지국을 만들어내서 여기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 고유 가입자 식별번호 같은 정보를 빼돌려서 실질적인 소액 결제까지 이뤄진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와이파이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럼 와이파이 끄고 다니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기지국에 연결된다는 건 우리의 모바일 네트워크, 그러니까 개인으로 사용하는 LTE나 5G 그 인터넷 자체가 자동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실시간으로 광명이랑 부천, 그리고 금천, 영등포까지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 일부 지역이니까 나랑은 관련 없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면 가상기지국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든 똑같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중요한 게, 시작은 KT였지만 U+나 SKT도 지금 웃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KT의 대처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으로는 9월 4일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고, 9월 6일에 KT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 내용으로는 상품권 소액 결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패턴의 탐지를 강화했다, 이런 내용이었고, 또 9월 8일에 추가 공지에 따르면 소액 결제 피해 의심 사례로 신고하면 피해 금액이 납부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KT 해킹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빠른 대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SKT 때랑 마찬가지로 먼저 문자 같은 거로 안내가 되지 않고 따로 공지사항을 찾아서 들어가 봐야만 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9월 9일 추가 공지에서는 소액결제 청구 면제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쓰면서 금액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정확한 대응은 정말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먼저 안내가 안 나오는지, 뉴스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제 영상처럼 이런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찾아봐야만 알 수 있는지, 이런 점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SKT나 U+ 이런 걸로 통신사를 이동하는 거? 이거 쓸모 없습니다. 다른 통신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같은 수법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액결제 한도를 낮추는 거? 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해킹범은 한도를 자체적으로 높이고 소액결제까지 하는 게 가능해요. 이미 그런 피해를 봤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공용 와이파이 안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에 공용 와이파이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번에는 LTE랑 5G 직접 연결되는 모바일 네트워크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피해를 막는 수단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대처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해서 소액 결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가지 마시고요. 뒤에 내용을 확인하고 가보세요. 이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어플에서 차단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랑 다른 건 나는 앞으로 소액 결제를 평생 동안 안 쓸 거예요. 절대 안 쓸 거니까 앞으로 완전 차단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소액 결제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불편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는데 소액결제 원천 차단을 하게 되면 앞으로 영구히 사용을 못 하나요? 네, 맞습니다. 다시 제가 직접 인증해서 다시 풀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통신사를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다시 와도 제 명의로는 절대 안 되는 건가요? 고객님 원천 차단을 신청한 그 번호로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가 다시 KT로 이동을 했을 때 다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이게 로밍 같은 거 하는 거랑은 관련이 있나요? 로밍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본인 인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해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지금 기준으로는 3분 만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좀 빠르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사건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난번 SKT 유심 사건 때처럼 좀 먹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신청하고 나서는 앞으로는 소액 결제가 완전히 불가하다고 하니까 잘 판단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 업데이트가 있다면 지금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달아두거나 커뮤니티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구독을 하시면 관련 정보 있을 때마다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처 방법은 카카오톡 2차 인증을 설정해 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피해자들 중에서 대부분의 공통점이 카카오톡이 갑자기 한순간 로그아웃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카오톡 설정에 들어가시고 카카오 계정 여기에서 비밀번호를 한번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계정 보안 아래쪽에 있는 2단계 인증이랑 국가별 로그인 제한 요것도 기본적으로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증거를 캡처본이나 사진 이런 걸로 확보를 해두시고 바로 경찰이나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상담을 해두는 겁니다. 통화도움도 잊지 말고요. 솔직히 테크 유튜버로서 지금 이 시점에 아이폰 17 정보를 올려야 되는 게 이득이 더 크다는 건 알지만 이걸 알리는 게 더 중요해 보였어요. 특정 통신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알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꼭 주변에 공유해서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KT의 대처는 SKT 사건이 반면교사가 돼서 꽤나 빠른 대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모두가 알 수 있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먼저 안내가 안 된 점은 좀 아쉬워요. 사기나 해킹에 대한 수법은 항상 새롭게 만들어져서 완벽한 보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보안 문제는 계속해서 생겨날 거예요. 다만 그럴 때 추가적인 대처나 안내 같은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또 알려드릴게요. 또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 정보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